파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요, 오늘 아주 세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결국 말입니다,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오늘 심각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연준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한마디가 진짜 얼마나 큰지 저는 실감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2%대 인플레이로 향하는 길 멀었다. 필요시 금리 추가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금까지 또 이야기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7, 8월에 금리가 예뻤다 그랬거든요. 예뻤다. 괜찮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물가도 적당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름 만에 입장을 바꾼 거예요. 보름 정도 만에. 지금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2%대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진전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파장을 크게 몰고 왔어요. 무슨 파장을 몰고 왔느냐? 국채금리가 발작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여러분 11월 8일에 4.492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것이 11월 9일에는요 4.629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니까 그 금리를 올린다는 이야기에 시장이 발작한 거죠. 발작. 시장이 발작한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충격파가 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시장은 늘 말입니다, 놀랄 거예요.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금리 발작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럴 수밖에. 파월의 경고가 시장에서는 완전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자 기준금리를 올린다니까 그 충격파는 얼마나 클지 아마 여러분도 짐작이 될 거예요. 지난 10월 19일에 4.990%, 이거보다는 낮지만요, 4.5가 무너져서 4.492까지 떨어졌던 국채금리가 다시 4.629까지 올랐으니 시장은 놀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저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장에 그만큼 큰, 아주 큰 위협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준금리는 앞으로도요 굉장히 빨리 변할 거예요. 저는 그 변화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늘 실현된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장막판에 좀 회복을 해서 0.94가 떨어져서 128.96이 빠졌거든요. 13,521.45로 마감했고요. 이 기술주 중심입니다. S&P 500 지수 대형주 중심입니다. 0.81이 빠졌고요. 35.43이 빠져서 4,347.35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산업 지수는요, 0.65가 빠져서 220.33이 빠졌고요. 34,000에서 33,000으로 빠졌습니다. 891.94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다우산업 지수도 S&P 500 지수도 나스닥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한데요. 이게 지난 10월 25일에 7.9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11월 3일에 7.86%까지 떨어졌고요. 11월 8일에는 7.61%까지 떨어졌거든요. 금리가.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지겠느냐? 또 올라가기 십상이다. 이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 굉장하죠. 이 변동성에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현금을 쌓아가는 겁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이게 뭐 투자하는 그 자체가 겁이 난다, 두렵다, 공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투자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럴 때는요. 현금 비중을 높이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요즘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엔화잖아요. 엔화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면서 엔화를 사놓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상업용 부동산도 한 번쯤 바라볼 필요는 있는데요. 아직도 더 떨어질 겁니다. 아니 뭐 자영업자가 임대해서 장사를 냈는데 생활비나 이득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환경에서는 자영업자가 임대를 해서요. 이게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임대를 안 하려고 들 거고요. 임대를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저는 공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도 한 번쯤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투자에 대한 것은 잠정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요즘 같은 시기에 투자는요. 살얼음판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채권은 괜찮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채권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있고요. 그래서 채권은요. 여러분들이 돈의 규모도 좀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채권에 대해서는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이나 혹은 부동산 시장에 저는 발을 들여놓는 것은 요즘은 위험하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말고 현금을 쌓아놓고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